권력과의 실패를 기뻐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건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력감이 그만큼 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 있죠? 나는 1억을 받는다, 그리고 나의 원수는 100억을 받는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그까짓 거 1억 안 받고 만다입니다. 왜? 나의 원수가 100억 받는 꼴을 볼 수가 없거든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1억 안 받고 내 원수에게 100억 안 가는 그런 쪽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를 보여준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독일에도 이런 단어가 있어요. 샤덴프로이데라고 합니다.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것은 누군가가 성공을 하게 되면 시기 질투가 난다는 뜻이고요. 샤덴프로이데는 누군가의 불행이나 실패를 보면서 은밀히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뭐 결이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냉정하게는 다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왜 우리는 타인의 실패나 불행에 은밀한 기쁨을 느끼는가입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결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2013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지의 수전 피스크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의 실패 소식을 들었을 때 뇌의 선조체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 부위는 도파민의 보상 회로와 관련된 부위입니다. 도파민은 뭐냐면 쾌락 호르몬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정확하게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기쁜 소식을 듣거나 특히 도박을 하거나 게임을 할 때 퐁퐁 나오는 쾌락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인류가 수십만 년 동안 생존해온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다른 부족의 실패가 우리 부족의 성공을 높여주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 기억이 아직도 우리 뇌 속에 살아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인간은요, 사회적 비교를 하는 타고난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SNS를 통해서 그 경향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월 스트리트 저널이 공개한 메타의 내부 자료입니다.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10대 소녀들의 32%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다고 하고요. 청소년들의 13.5%가 인스타그램 사용이 자살 중독을 높인다고 보고했고요. 영국 청소년의 경우 17%가 인스타그램 사용이 자신의 불안 경향성을 증가시킨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SNS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큐레이션된 행복만 본다는 거죠. 맛있는 음식, 좋은 호텔팩, 좋은 차, 이런 것들을 보죠. SNS는 자랑질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SNS를 많이 보게 되면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게 되죠. 많은 환자분들이 하는 말씀이세요. SNS 보면은 다들 잘 살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나만 못 살고 초라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반대로 남들의 실패나 불행을 보면은 은밀한 위안을 받습니다. 나만 이런 거 아니구나. 저런 사람도 저런 마음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샤덴프로이데를 느낍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 샤덴프로이데를 이해를 해봅시다. 화제가 된 드라마 더 글로리, 우리가 문동은의 복수 장면에 희열을 느끼죠. 이 희열은 뭐냐면 무너진 정의가 회복될 때 느끼는 도덕적 만족감이죠. 사회심리학자 멜빈 레너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1965년에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제의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악한 사람들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믿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나쁜 짓을 하고 잘 사는 사람 보면 어때요? 분노하죠. 그들이 벌을 받게 되면 어때요? 통쾌한 감정을 느끼죠. 이 이론이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어떤 그 틀 같은 거잖아요. 맞는 얘기 같은데 때로는 나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있다고 할게요. 그 여성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렇게 밤늦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니 성폭력을 당하지. 자 보세요. 나는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을 거야.
나는 짧은 치마를 입지 않을 거야. 고로 나는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가설을 내가 느끼게 되면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데 이런 공정한 세상의 믿음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권력 관계에서의 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레스터시티가 우승했죠. 당시 우승 확률 5000대 1이었죠. 레스터시티가 맨유랑 첼시 등의 강팀을 누른 거예요. 이때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BBC는 이를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토리 중 하나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강자와 약자가 싸울 경우에 약자를 응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의뢰 위치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질 논란에 휩싸인 권력자가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심리랑 비슷한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권력가의 실패를 기뻐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건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력감이 그만큼 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가의 실패를 바라보는 것으로 위안을 얻어야 될 만큼 어쩌면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 직장 내 갑질 이런 거 주목 많이 받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또 굉장히 활발했었죠.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비슷한 얘기 같은데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 번째, 정의와 공정성 관점에서 보자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쁜 짓 한 사람은 벌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관점이고요. 네 번째, 권력 관계의 심리는요, 사회 구조상 힘이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거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한다라는 게 이 세상의 현실적인 구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을이 갑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겁니다. 내용 정리합니다. 첫째, 타인의 불행에 대해 기뻐하는 감정은 우리 내에 각인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두 번째, SNS는 사회의 비교를 더욱 증폭시키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가 동시에 타인의 실패에 대한 대리만족을 느끼게 합니다. 세 번째, 세상은 공정하다 믿고 싶기에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넷째, 약자인 을의 입장에서 갑이 몰락에 대해서 대리적 통쾌감을 경험합니다. 그럼 샤덴프로이데는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진화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번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데이비드 번스는 이런 샤덴프로이덴 같은 기전이 인간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발달된 적응 메커니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시기심은 어떤 문화권, 어떤 시대에 발견되는 특수한 감정이 아니고요. 모든 문화권, 모든 시대에 통틀어서 발견되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인류 역사를 보면은 시기심은 우리가 더 많은 자원과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게 하는 동기로서 작용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인류의 발전에 기여했죠. 굶주릴 때 식량을 찾듯이 시기심은 우리를 더 잘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고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것은 어쩌면 이런 진화 메커니즘이 발동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샤덴프로이데 이 감정 자체가 아니고요. 이 자연스러운 감정을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이 감정이 지나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다. 공감 능력을 잃고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죠. 실제로 심리학 연구를 보면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상대방을 통제하려 들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요, 샤덴프로이데 같은 감정을 더 자주, 더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팩트 폭력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샤덴프로이데 감정을 역시 더 자주, 더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불행하면 남이 불행을 더 많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샤덴프로이데 같은 감정은 나의 내면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해해야죠. 하지만 그 감정이 나를 잡아먹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러한 자기 성찰과 균형 잡힌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이 사회는 조금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상 닥터 전미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